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롱장입니다. 여러분 어벤져스 좋아하세요? 뭐 닥터 스트레인지나 아니면 토르나 뭐 아이언맨이나 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약간 그런 맨 시리즈, 배트맨, 슈퍼맨, 저스티스 리그 이런 거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요.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런 취미 생활들이 몇 개 있어요.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여기 기억나는 분들보다는 안 나는 분들이 많을 텐데 타노스랑 닥터 스트레인지랑 싸울 때 타노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가장 위대한 무기는 쓰지 않는다. 왜냐면 닥터 스트레인지가 타임스톤을 갖고 있거든요. 초록색 그거. 시간을 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스톤을 지키기 위해서 쓰질 않아요. 그래서 타노스가 그 얘기를 합니다. 이기면서 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쓰지 않는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걸 보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있는데 제가 그걸 노트 해놨다가 지금 봤어요. 엄청 오래됐는데 그때 노트를 했거든요. 이거 참 난 동감이 된다고. 저는 여러분이 재테크를 하고 어떤 자유로운 삶을 꿈꾸면서 정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강력한 무기를 쓰지 않았다는 걸 나중에 내가 원치 않는 삶을 깨우칠 때쯤 알아요. 아,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저렇게 할 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뭐 여러분 체력을 뛰어넘는 모든 희생, 아니면 뭐 부모님 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가 있긴 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걸 말씀을 드릴게요. 제 부탁은 이 영상을 본 어른들이 요새 젊은 분들은 20, 30대거든요. 30대 후반 이후에 40대, 50대 분들이 계시다면 제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왜냐면 그분들은 제 얘기에 대해서 어떤 소감이나 생각을 말씀하시기에 충분히 그런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타임스톤이잖아요. 말 그대로예요. 재테크에서 여러분이 쓰지 않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제가 봤을 때 젊음이에요. 요즘 수강생분들 중에 20대, 30대가 많아요. 젊죠? 40대 아저씨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 얘기 정말 맨날 하거든요. 아, 내가 네 나이면 못할 거 없다.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빈소리죠, 빈소리. 왜냐면 자기는 안 했으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옛날에 본인이 20, 30대 때 그걸 안 한 이유는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지금이 제일 빠른 거죠. 어쨌건 전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모르니까. 지금 40대, 50대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20대, 30대부터 재테크를 했으면 만약에 집값이 빠졌더라도 내가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훨씬 더 많은 부를 이룰 수 있을 확률이 올라갔다는 걸 압니다. 저는 지금 부동산 시세에 집착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주식도 부동산도 여러분 직장도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젊을 때 젊을 때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고 젊을 때 보수적으로 인생을 운영을 하면은 나중에 분명히 후회를 합니다. 왜 후회를 하냐면 100%는 아니겠죠. 이 채널을 보는 분들은 후회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어릴 땐 이래요. 먼 거리를 걸어가도 그만이고 친구들이랑 싸구려 술을 먹어도 그만이고 싸구려 밥을 먹어도 그만이고 여자친구랑 뭐 1,000원짜리 캔커피를 먹어도 행복해요. 맞습니다. 그게 정상이고 그 젊음과 그 행복은 여러분의 특권이고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정말 여러분이 누려야 마땅한 행복이에요. 그건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엔 좀 주제가 아직 안 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른 걸 원하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부모님이나 여러분 선배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원치 않던 걸 원하게 돼요. 출퇴근을 갑자기 멀리하기 싫어져요. 버스가 타기 싫어지고 지하철이 타기 싫어지고 좋은 커피 마시고 싶고 좋은 음식 먹고 싶고 회사에 더 이상 나가고 싫고 과장 부장님의 잔소리나 명령을 더 이상 따르기가 싫고 나도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다니고 싶어지고 귀찮아져요 모든 게. 갑자기 벤츠를 타고 싶어집니다. 사람이 그렇게 돼요. 왜? 계속 비교를 하거든요. 쟤는 저거 나는 이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달라져요. 그럼 그때 문득 깨우쳐요. 가진 돈이 얼마 없다는 걸. 뭐냐면 월급을 모으면 초년생 때는 되게 크게 느껴져요, 그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돈이 크지 않게 느껴져요. 왜냐면 물가 상승과 남들이 버는 돈이 내가 월급을 버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가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연봉 얼마신데요? 제가 아예 상담을 많이 하니까 직접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젊은 분들, 20, 30대 분들 연봉 어떻게 되세요? 자, 일단 3천? 택도 없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폄하 아니고요.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될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감히. 3천으로 택도 없어요.
아, 그래, 난 좀 받는다. 대기업이다. 5천이요? 안 돼요. 꿈 깨십시오. 5천이면 나중에 결핍을 느낍니다. 7천이요? 아직 아쉬워요. 7천이면 나중에 부족하다고 느끼십니다. 아, 난 1억 찍었다. 넌 나한테 감히 뭐라 할 자격이 없다. 나 연봉 1억이다. 안 됩니다. 연봉 1억이신 분들도 재테크로 골머리 썩고 계십니다. 제가 상담을 해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들리시겠지만 연봉이 1억 2천이 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고민을 덜 하세요. 제 기준이에요. 제 데이터베이스. 1억 2천이 넘어가면은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생각을 안 하세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욕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연봉이 1억 미만인 분들은 나중에 결국엔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가정을 일구고 아니면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원하는 거주지로 가려고 집을 구하려는데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차를 뽑을 수가 없어요. 내가 여행을 갈 때 비즈니스 클래스를 탈 수가 없어요. 야, 남들이 다 너처럼 탐욕스러운 줄 아냐? 그러면 그분들은 죄송한데 제가 다른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대로 사세요. 그러니까 저를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소박하게 그냥 사세요. 그러면 되는 건데 저를 욕하시는 순간 여러분만 시간 낭비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좋은 게 좋아요. 저는 제 가족들이랑 좋은 거 누리고 싶어요. 너무 좋은 세상이잖아요, 한국이. 근데 여러분은 그 젊음을 쓰지 않아요. 그럼 젊음을 쓰는 방법이 뭐냐? 이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거든요. 자, 젊음을 쓰는 방법이 뭐냐?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듣고 나서 안 맞던 본인이 판단하세요. 본인의 역시니까.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음의 특권은 밤새고, 뭐죠? 잠 안 자고 일하고, 열정페이 받으면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고, 이런 헛소리를 짓거리죠. 그죠? 여러분 인생은 안중에도 없고, 젊음은 그런 거야. 뛰어댕겨. 새벽에 출근해. 새벽에 퇴근해. 밤새서 일해. 이런 거 듣지 마세요. 젊은 분들. 제 말 들으세요. 그 헛소리, 사장 부자 만들어주는 소리 듣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왜? 제가 해보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회사가 보상을 해준다고? 웃기고 있네요. 무슨 보상을 해줍니까? 월급이 끝입니다. 저는 참고로 직장 부적응자입니다. 그냥 쟤는 저거밖에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젊음의 특권은 뭐냐? 일찍 등기를 치세요. 일찍 등기를 치시라고요. 야, 그럼 망하면 어떡하냐? 파산하시면 되잖아요. 저 미친 소리인 거 알아요. 근데 듣고 나서 제 말이 맞나 틀리나 검증이라도 해보고 욕하세요. 일찍 등기를 쳤어요. 시세가 떨어져요. 역전세가 났습니다. 사고를 쳤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겠지만 어떻게든 아둥바둥 전세입자분 돈 돌려준다고 치고 여러분 이제 마이너스가 떴습니다. 근데 내가 20대예요. 파산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수가 없게 채무 불이행자가 됐어요. 그럼 인생 끝나나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한국 시스템이 그렇게 한번 망하고 나면 파산해서 탕감받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나요? 신용도가 안 나오겠죠. 아니에요. 다시 노동할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그 범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부러 한 게 아니고서. 자, 근데 내가 직장이 있고 탄탄해요.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을 만큼 대출이 나옵니다. 일찍 등기를 쳤어요. 시세가 내려가요? 불안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대신에 대출 원금 갚으면서 원리금 균등 상환하면서 나중에 전세입자 돌려줘요. 그리고 또 받고 버텨요. 계속 버팁니다. 못합니까? 해요.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듣고 싶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집값이 오를 거다. 집값이 얼마가 오른다.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상담을 하세요. 그 얘기가 듣고 싶어서. 원하시는 거죠. 그걸 저한테 원하면 원할수록 제 말에는 허풍이 들어가고 저는 점점 더 사기꾼이 돼갈 겁니다. 왜? 전 모르거든요. 시중에 그걸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 말투를 보고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미래를 예측하고 맞추려고 하는 게 맞죠, 여러분. 저도 인간인데. 근데 못 맞춰요. 밖에 있는 전문가들 있잖아요. 정작 본인 투자는 별것도 아닌 사람들 진짜 많아요. 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그 한 사람 명의 갖다 할 수 있는 거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이 법인을 크게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건 젊음의 특권은 뭐냐? 일찍 등기치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하는 게 특권이에요. 아닌가요? 젊음의 두 번째 특권은 뭘까요? 대출을 많이 끌어당겨다 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출을 많이 받아도 책임질 가족이 없기 때문에 이 상환을 할 때 내가 만약에 이 대출이 잘못됐을 때 노동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이 정도가 넓어요. 가정이 생기시고 이사를 해야 되고 애를 키우려고 하시면 이게 리스크 감당이 안 돼요. 멘탈도 못 버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출을 많이 끌어다 당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 이 특권이 좀 큰데요. 여러분 이제 투자를 해보시면 리스크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 여러 채를 하는 거랑
서울에 한 채를 하는 거랑 리스크가 어느 게 큰지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서울에 한 채를 갖고 싶지 막 이거저거 많이 할 시간이나 에너지가 없거든요. 지방까지 갔다 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다시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처럼 부동산 재테크가 쉽지가 않고 노가다가 많습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편안하게 서울에 가서 계약서 한 장 쓰고 전화기로 해결을 하고 돈 붙이고 이러는 분들은 돈이 있는 분들이에요.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새벽까지 지방 내려가서 물건 찾고 500이라도 깎으려고 하루 종일 매달려 있다가 셀프로 등 끼치고 인테리어하고 이거 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잠 못 자요. 올라오는 길에 졸리면 차 사고 나면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 재테크에 필요한 노가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하면서 노가다를 하면은 우리 월급보다 좀 큰 돈을 아낄 확률이 높아요. 법무사 셀프 비용, 그러니까 셀프 비용으로 셀프 등기로 법무사 비용 아끼고 인테리어를 내가 직접 해서 돈을 아끼는 게 몇백 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노가다를 통해서 재테크 과정에서 돈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일이 바쁘면 그걸 못하고 돈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인 젊음의 특권은 딱 세 가지입니다. 일찍 등기치기, 2번 대출 많이 끌어당기다 쓰기, 세 번째 재테크 과정에서 노동으로 때우기가 가능합니다. 동감 못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라고 부추길 마음도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싫으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 40, 50대가 되신 분들은 댓글을 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젊은 사람한테 한마디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도 내가 다시 뒤로 돌아가도 부동산을 시작하지 않겠다. 난 재테크 시작하지 않고 내가 20, 30대로 돌아가면 돈 공부 안 하고 그냥 나는 그냥 월급쟁이로 돈 모으겠다. 그렇게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요새 고민하시는 분들이 20, 30대가 진짜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좀 조언이 될 수 있는 말을 제 얘기랑 달라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좀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또 할 일을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젊은 분들 정말 힘내세요. 여러분의 그 젊음의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달라져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제 입에서 헬조선 안 돼. 저 정치인들 썩어가지고 LH 박탈감 해도 안 돼. 어차피 나 해도 안 되는 거였어. 길어진 운동장이야. 역시 그냥 그래. 이러면 여러분이 저를 보세요. 보기 좋아요? 이게 정말 보기 좋으세요? 아니면 해볼까요? 헬조선 웃기고 있네. 하면 돼. 할 거 많아. 밖에 돈 많아. 널렸는데 남들은 돈 막 1년에 몇 억씩 벌던데 난 하면 안 돼? 한번 해보자. 내가 사업 구상안이 있어. 난 재테크 시작할 거야. 나 내일 등기 치러 간다. 누구랑 대화하고 싶으세요? 정말 솔직하게 자기한테 대답해보세요. 아까 저와 지금의 저, 전자와 후자 중에 누구랑 한마디를 나누고 싶으세요? 그래서 혹시 이 전자끼리 몰려 계신 분들 있잖아요. 제발 빠져나오십시오. 뭘 하라 말라가 아니고요. 젊은 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찍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내세요. 응원할게요.